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어떤 선물을 드리는지 원고에는 따로 적혀있지가 않아가지고 추가로 제가 이제 원고를 받게 되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군요. 네, 진행자한테만 드리고 저는 안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청취율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02-2056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한테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5분 뽑아서 필터 샤워기를 드리고요. 또 다른 5분께는 젓갈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는 선물 발송을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여는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임 작가 원고를 제가 네네네. 다음부터는 원고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네. 그런데 공조본에서요. 관저 앞에 텐트 치고 지금 본격적으로 좀 이제 진입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언제가 될지는 확히 모르겠지만요, 물론. 그러니까 사실 어제부터 이제 공조본, 정확히 말하면 이제 경찰 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경찰 측에서 2차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런저런 이제 작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런 작전 검토라는 게 원래 같으면 작전의 이제 암행성을 위해서는 공개가 안 되는 게 맞을 텐데 이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의도가 거기에 이제 깔려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호처 인원들한테 이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걸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전해진 소식 중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다가 공조본에서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장기전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취재한 내용인데 일단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올 설 연휴 때까지인 걸로 지금 전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주 정도 지금 연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발급을 받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까지 아직도 좀 일주일 넘게 거의 2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관저 앞에다가 텐트를 차리고 아예 공조본에 이제 별도 지휘 통제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 검토인 걸로 보입니다. 장기전을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들어갔다가 5시간 30분 만에 점심시간을 전후한 시간에 금방 나와버렸던 거하고는 이제 어떤 태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새로운 체포 계획을 시도하기 위해서 장기전을 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장소를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공조본에서는 만약에 경호처 관계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데리고 나오고 그걸 이제 그 별도의 장소에 구금했다거나 혹은 뭐 버스 같은 이제 별도의 어떤 집행 그 기구에 태워서 이제 보내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여러 소식 전해진 것 중에 또 눈에 띌 만한 것이 경찰청의 국수본에 서울 경기 지역의 수도권, 그러니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다 모였다. 총동원령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수대라고 하면은 뭐 경찰 내에서도 체포 관련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뭐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원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광수단의 책임자들이 모두 모였다라는 거는 그 인원들을 전부 동원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요. 체포 전문가들을 총동원하는 것도 지금 공조본에서 염두에 둔다. 이런 얘기로 지금 들리는 대목입니다. 경호처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군요. 이 정도면. 그리고 경찰의 의지는 분명히 단단해 보입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윤석열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강하게 또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반발은 이제 주로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나오는데 오늘도 이런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반발을 내놨습니다. 최고헌법기관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 자체가 내란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곧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다. 내란 행위의 형사상 구성 요건이 모두 완성된다. 이런 입장문을 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입장문을 보면서 이 입장문이야말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피의 사실이 정확하게 부합하는 입장문 아닌가.
대규모 무력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뭐 이 경우에는 12월 3일에 있었던 군 병력 동원이 예. 되겠습니다.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헌법기관을 체포하는 행위. 예. 그때 이제 뭐 야당 국회의원이나 여당 야당 예. 지도자들 그리고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했었던 행위를 예. 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이 곧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다. 예. 사실상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석열 피의자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따져서 밝혀주고 있는 뭐 입장문에 가깝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에서는요. 네. 늘 어떤 자신들한테 할 말을 밖에다 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보면 이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예. 뭐 대표적으로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폭동이라고 하려면 뭐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뭐 죽이거나 뭐 총을 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제 국회 그 본회의장에서도 발언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란 예. 폭동이라는 거는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헌법기관에 대한 체포를 하겠다는 행위 자체가 예. 폭동에 해당하고 곧 내란 행위의 형사상 구성요건이 완성된다. 예. 이 얘기를 이철규 의원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거기다 생방송된 폭력 행위도 있지 않았습니까? 유리 깨고 들어가서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경호처장은 경찰에 출석했고 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오늘 좀 이례적인 보도였습니다. 오늘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3차 출석 요구 일이었는데 예상을 깨고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예. 모두가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오늘 오전에 경찰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출석에도 불응을 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예. 2장의 체포영장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들고 경호처로 들어간다라는 예. 계획도 이제 검토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예. 오늘 전격적으로 경호처장이 출석을 하면서 일단 지금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뭐 두 가지 카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사를 충분히 해서 돌려보내는 방법이 예.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긴급 체포를 해서 왜냐하면 이미 이제 현행범으로서 경찰이 입건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범이고 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는 이제 체포할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다시 또 그 현장에서 뭐 경호처 직원들을 지휘해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긴급 체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후에 전해진 얘기를 보니까 박 처장이 이미 조사에 나가기 전에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이미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예. 거고 오늘 오후에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이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전 경호처장이 됐기 때문에 뭐 그것도 아마 체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직이 되어버리면 예. 이제 풀려 나왔을 때도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사표를 낸 것 아니냐. 뭐 이렇게도 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사표를 낸 게 예.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 출석도 출석이지만 사표를 냈다는 거는 뭐 아주 그 거칠게 요약하자면 나는 이제 이 판에서 빠지겠다. 그렇게 익히죠? 예,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사실 좀 크거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경호실 내부의 분위기가 계속 전해지기로는 박종준 경호처장보다도 예. 오히려 경호차장이나 본부장급의 인원들이 예. 더 좀 강경하다. 김성훈, 이강우.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예. 입건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오늘까지 이제 2차 출석 요구에 이제 불응한 상태고요. 네. 이쪽이 더 강경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물론 뭐 온건파라고 해서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요. 예, 뭐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차원에서 일단 출석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사표를 쓴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호처 같은 경우는 강경파가 지도부를 이제 장악하는 양상으로 예. 흘러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호처장이 이제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던지고 나가버린 예. 셈이 되는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사기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사실상 경호처의 단일 대우가 좀 붕괴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장기전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피말리기 예. 작전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장기전에 있어서 하나의 첫 번째 중요한 고리가 걸어졌다. 예. 그래서 경호처장이 물러남으로써 경찰의 작전에는 오히려 이제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 뭐 예.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경파라고 방금 말씀하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경찰 출석 요구를 내일까지 어기고 하면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가서 바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애초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의 경우에는 굳이 이제 체포영장이 없더라도 네. 현장 체포는 가능한데 예. 그만큼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가겠다라는 걸로 좀 읽힙니다. 예, 그 여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런 네. 와중에도 그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호처장이 계속해서 전화 연락을 했는데 안 받는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 있고요. 참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위입니다, 정말. 예. 이 국면에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결정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또 할 건 해요, 편한 건. 뭐 보면 해외 정상들하고 뭐 통화도 하고 폼 잡는 거는 하는데. 혹은 뭐 이제 예. 고위공직자들 일부를 임명한다든지 뭐 예. 이런 것들은 근데 정작 진짜 어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대통령 경호처에 직접 명령을 내려서 예. 명령권자기 때문에요. 명령을 내려서 체포영장에 협조하라라고 요구하거나 뭐 혹은 지금 이제 상설특검 안이 이미 이제 국회에서 넘어와 있는데 예. 바로 임명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임명 요구를 지금 국회 쪽에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렇습니다. 혹은 이제 헌법재판관도 한 명이 지금 공석인 상태인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이제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상설 것들 특검 임명 안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 지금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당 국회의원들은 또 한남동으로 몰려갑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예. 엇갈립니다. 예. 뭐 언론마다 좀 다르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재집행이 임박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영남권의 재선급 이상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일단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지난번처럼 일종의 농성을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대로 이제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니까 여기서는 좀 망설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44명이 관저 앞에 찾아가서 영장집행 시도 저지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친윤계 의원들도 일부는 좀 부담감을 내비친다는 예. 겁니다. 한 재선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의원들 간다는 말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개별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재선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그 앞에 안 갈 거다. 다선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남동 관저 앞에 갔었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갈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이제 체포될 가능성이죠.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 긴급 현안 질문을 출석을 했을 때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군요. 예. 현행범의 경우에는 실제로 불체포 특권이 적용이 안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체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오동훈 공수처장의 어제 단호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워서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뭐 공수처장으로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예를 들어서 체포를 저지하려고 어떤 저항한다든가 그걸 봐주기도 못할 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 해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관저에서 점심 먹으러 들어오라고 했을 때도 뭐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해서 안 들어갔던 게 결국은 지지층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관저 앞에 나가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잡혀가게 되면 그것도 다른 죄목도 아니고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잡혀가게 되면 그건 이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왜냐하면 현장에서 다 보이는데 벌어지는 그렇습니다. 일이니까. 이거는 체증이 뭐 명확하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고요. 기소가 이루어지면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금고형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예. 3년 반 뒤에 치러질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경우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과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예.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앞을 가로막을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예. 뭐 그것까지도 좀 같이 좀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념의 단단함의 정도를 좀 예. 측정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예.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정말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됐죠? 네, 오늘 네. 검찰에서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난달 12월 3일하고 1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계엄 모의 및 그리고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드러난 인물들은 다 구속됐죠. 한 명 빼놓고는. 예. 사실상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수순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 중에 하나는 아주 지대한 관심 중에 하나는 역시 특검 아니겠습니까? 내란 그렇습니다. 특검법. 네. 역시 여당에서는 이번에 제3자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제 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주장했었던 내용들을 대부분 수용한 이제 예. 특검법을 새로 발의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한테 넘기는 방안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에서 비토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예. 그 후보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갔고 수사 규모라든지 뭐 수사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축소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인데 오늘 이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응은 예. 포장만 바꾼 박스가리 특검법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라는 예. 거였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무제한 특검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예. 이거는 사실상 여권에 대한 괴멸을 목적으로 하는 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이재명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다. 예.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기자들이나 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당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자체 특검법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할지 여부 네. 이거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발의를 아직은 하지 않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시간 끌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럼 거죠. 비판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걸 내놓고 저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 논의를 1년 할지 2년 할지 뭐 그거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예.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도 보름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벌써 내란 특검법 발의가 여러 차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동안 상태인데 뭐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자체 내란 특검법을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그런 식의 논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냐. 예. 저는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런데 법무부의 입장은 좀 단호한 것 같습니다. 잠깐 네, 오늘- 광고 듣고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법무부 얘기 광고 네. 듣고 법무부는 약간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태도가. 예. 사실 이제 그 내란 사태 이후에 네. 많은 그 정부 부처들이 이 권한 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좀 기존의 입장과 상당히 좀 달라진 기관을 두 개 꼽자면 네. 하나는 이제 국방부, 예. 나머지 하나는 이제 법무부를 꼽을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양쪽이 다 한쪽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예. 상태고 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탄핵당한 상태인데 예.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제 오늘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예. 뭐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란 특검법안을 이제 새로 낸 거에 대해서 예. 민주당에서 이제 제3자 특검법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가 된 걸로 평가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봤었던 게 이제 임명 방식 그러니까 예. 야당 중심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임명 문제가 해결된 법안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제2 요구를 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물었더니 예.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 측면은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인데요. 법안에 대한
근데 여당 네. 입장은 굉장히 다르군요. 예, 여당에서 강조한 게 이제 수사 범위 문제였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김서구 대행 같은 경우는 그 외의 부분들, 특히 이제 수사 범위나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도 오늘에서야 수사 범위를 얘기하지만 그 전까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 어떤 추천 방식이라고 늘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게 또 양보하니까 이번엔 또 수사 범위고 네. 또 수사 범위를 양보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들고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간 끌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예. 건데 오늘 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의 성격 규명을 요청을 예. 했습니다. 전두환 같은 경우는 반란 쿠데타, 예.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라고 예. 생각하는데 인정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예. 김서구 대행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단호하군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피의자가 했었던 행위는 친위 쿠데타다. 친위 쿠데타로 어떤 규정을 하고 그 정의를 했다는 건 대단한 진전인데요,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안 났는데 네. 행정부에서 이렇게 딱 규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어떤 반증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그 행정기관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예.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 예. 문제의 개헌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위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예.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같이 감안을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은 거를 김서구 권한대행은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예.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한 체포영장이다. 이런 예. 입장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뭐 여당의 주장을 하나도 뒷받침하는 건 없군요. 여기저기 법률가들이나 혹은 행정부 자체에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봐서는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네. 어제 김민전 의원의 어떤 그 돌출적인 이상한 행위 그에 대한 이른바- 뒷말이 네. 백골단 논란. 예. 네, 이른바 백골단 논란.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함께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징계위에 이제 회부를 해서 국회의원 제명안을 이제 추진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제명은 좀 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백골단의 명칭이나 실체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거는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와 관련해서 김민전 의원이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징계할 필요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문제의 그 반공 청년단 이른바 백골단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계열의 인물에게 자기가 공작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음모론을 무슨 얘기입니까?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습니다. 예. 한 청년이 보내준 글을 공유한다라고 예. 하면서 민주당 출신의 인사가 저지른 프락치 공작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재공유를 한 건데요. 예. 문제의 민주당 프락치로 지목된 인물인 송준양 씨 같은 경우는 오마이뉴스하고 전화통화해서 나는 민주당 프락치가 아니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빈 작가였습니다.